팬 여러분, 999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계신 실린베트 유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송리입니다. 오늘은 5월 15일에 전개되는 부산교차 금요경마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 실통 전문가 박남규 의원을 모시고 변함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또 이 부산에 좀 말들이 좀 많이 없나 하는 느낌 많이 들어요. 서울도 그렇고 사실 부산이 좀 최근에 좀 많이 누주하죠. 어쨌든 서울은 변마이긴 해도 그래도 출전 두수는 많은데 부산은 좀 없고 아무래도 신마가 좀 수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 지난주 경마도 잘 진행이 되어지고, 특히 이제 박 의원께서 그 금요 경마에서 또 상당히 또 선전했던 한 주가 아니었냐 느낌이 들고 있는데, 7경주였죠. 네. 본 유진시 방송을 통해서 추천 승부를 공개드린 게임인데요. 10.3배 복승식 주력으로 승리해 주시고, 바로 또 이제 그 다음 경주를 또 박 의원께서 직접 또 현장 승부 들어가셔가지고 11.2배짜리도 연급도 속간했습니다. 그 외에도 일요교차 부산 5경주, 또 그리고 금요 부산 1경주에서도 짭짤한 배당을 또 연급으로 잡아냈던, 그래서 뭐 직전 경주 또 지난주 또 박 의원님 함께 하신 분들 좀 짭짤하지 않았나 느낌이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주 그 승부 미리 본 방송을 통해서 공지를 해드린 게임에서 재밌는 승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승부 경기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999 주력 승부의 적중에 좀 기쁨을 함께 하지 않았나 느낌이 있는데, 부산 10경주가 지난주 금요일이면 부산 10경주가 신성훈이의 승부 경기를 공지를 드렸고요. 금포대성 휴양마였죠. 휴양이 상관없다 얘기했잖아, 그죠? 금포 대선과 블랙다이아 130배짜리를 주력으로 때려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제주 승부도 제주 금요 6경주였죠. 3복승 9.5배짜리 또 주력으로 적중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제가 또 승부로 공지해드린 게임 위주로 고비당 들어갈 거고요. 토요 경마, 제주 경마 5경주에서도 14.2배짜리 제대로 또 쏟아드리면서 좀 짭짤한 배당 쪽으로 가면은 신청을 한번 승부로 제대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면서 이번 주도 승부 경주 제일 또 준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이번 주도 이 제주 경마는 또 제 개인적으로 3경주, 4경주 그리고 6경주, 7경주 준비되어 있고, 특히 그 토요 경마 제주 경마는 5경주에 그 마주회피장비 대전경주 있습니다. 그 경주 한번 A급으로 들어갈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금요 제주는 3경주, 4경주, 6경주, 7경주 신승훈의 승부로 이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은 박 의원께서 2경주하고 9경주죠. 승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면서, 자, 1경주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1경주는 국산 육군의 첨단에서 되어 있고, 자, 이번에 레이드 차트드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10번의 천지명은 중에 인기 한번 줄 것 같은데요. 근데 좀 난전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총마가 일단 없어요. 물론 이제 이번만 레이드 차트드가 다시 한번 이제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체력의 전개를 해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사실 지난번에 입상을 해내긴 했지만 뭐 걸음의 여력이 이렇게 많지 않았던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크게 더블 줄 수 있는 걸음 여력이 많은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뭐 레이드 차트드조차도 뭐 강추해라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뭐 데뷔전을 가는 마필도 있고, 아직까지 이제 그 능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된 마필이 많은데 그런 변수는 있어요. 저는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마필은 데뷔전을 가는 마필입니다. 9번마 우승천지라는 마필인데 주행검사를 2번 만에 통과했고, 지난번 주행검사 때도 뭐 이렇게 여유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기에서 많이 밀려있는데, 이 우승천지라는 마필은 경주 적응이 굉장히 빠른 마필이에요. 스타트 능력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어쨌든 외곽입니다만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는 우승천지가 데뷔전 치고는 뭐 편세 강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 발휘를 해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히 이제 이번에 이 그 레이디 차트도 지난번에 그 뽑기를 해보면 정말 만쪽에 최적의 전개였거든요. 그래서 뭐 사마신 디지는 2차를 간신히 사수를 해냈는데 이것도 그냥 뭐 썩 능력말하고는 보기 힘들지 않나 느낌이 있습니다. 숨어있는 말들이 많고요. 오히려 지금 뭐 이번 10번이 인기만으로 팔리는데 옛날 10번의 천지명우는 지난번에 이제 장기 휴양을 하고 나왔는데 이 벌푸의 새끼가 갑자기 또 댕을 나가더라고요. 말은 상당히 좋아졌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10번 인기만 두 마리 중에서는 10번의 좀 천지명운 좀 난 일면이 있다는 거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거는 8번의 막강질주 안장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체크해 주시면서 숨어있는 고배당은 또 박영께서 언급해 드렸던 9번의 우승천지까지 노린다면 좀 짭짤한 배당 강하지 않았나 느낌이 있습니다. 참고로 부탁드리면서요. 자, 이경주 오늘 참가자는 박남기 위원의 추천 승부처가 되겠고요. 국산 5군의 1000m 핸디캡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8번의 베리베리 입구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갑니다. 6번의 시크릴 로즈가 인기 막군인데 뭐 그 외에도 뭐 4번의 대호 여장군이라든지 뭐 5번의 위닝 포인트 골고루 나와 있는데 조금은 편성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번 경주 특징은 또 선행마들이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뭐 1번부터 뭐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 전부 다 스타트를 바탕으로 해서 레이스를 풀어나가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변수도 있는 그런 레이스고 또 강충은 없어요. 베리베리 굿이 연투를 해내고 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그렇게 시원시원한 걸음을 못 보여주고 있다는 게 좀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빠질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뭐 그런 점까지 고배당에 염두에 두고 할 텐데 일단 무엇보다도 컨디션 자체가 상당히 많이 좋아진 마필이 한두 있습니다. 선행마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선위권에서 따라가다가 한 발을 쓸 수 있는 전개적 메리트까지 안고 있는 복병 한두를 노려가는 추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선이 너무 좀 치열한 것 같아요. 치열하죠. 따라서 베리베리 굿도 이 선행권 경합에 휘말리게 된다면은 좀 체력 소모가 좀 많게 되면서 좀 아쉬운 결과를 남길 수 있지 않겠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뭐 배팅의 중심은 역시 인기만보다는 그렇죠. 복병 한 마리 노려가는 그 승부 같고요. 그 중에 한 마리 자 드디어 박남기 위원의 또 레이더망에 끌린 말이 하나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배당 기대되는 경주 박남기 위원의 추천 이 경주는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상명기 보시죠. 국산 육군의 1200 별정 경주인데요. 자, 이거는 3번의 쌍승 주니어하고 2번의 이 한라이 돌풍 두 마리가 좀 인기 막군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상승주니어는 뭐 강추를 인정합니다.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뭐 마음 먹으면 선행까지도 가능하고 또 지난번에 심하게 외곽을 들고 바닥권에서 막판에 올라오는 그 걸음의 여력도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뭐 상승주니어는 노래로 치고 후자권에서 팔리고 있는 뭐 2번 한라이 돌풍이랄지 뭐 6번 콜드스타 사실 뭐 보이를 걸음의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마필이에요. 따라서 뭐 인기 마필인데 배팅에 대한 메리트도 떨어지고 따라서는 안쪽에 1번 글로벌 넘버원이 지금까지 뭐 보여준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만 레이스 흐름이 느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는 일본 글로벌 넘버원의 배팅에 대한 메리트가 더 높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상당히 또 이 배당 메리트 있는 그런 마필 같아요. 일본 글로벌 넘버원. 그러나 일단은 워낙 이번 경주 기본말들 레이스이기 때문에 뭐 큰 취입이 되면서 게임이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앞에서 나간 놈들끼리 손잡고 나란히 들어올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게임인데 앞선을 주될 마필은 인기만 두 마리 같아요. 2번에 한라이 돌풍, 3번에 상승 주니어. 상승 주니어는 지난번에 보니까 오랜만에 나왔는데 KT 따라 굉장히 좋던데요. 그렇죠. KT도 좋고 막판에 여력도 굉장히 많았어요. 전기에는 정말 개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는데 여력은 정말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경기는 뭐 앞서는 3분 2번 취입이 안 된다면 안에서 인기만 승부로 끝날 수 있겠고 만일에 변수가 된다면은 5번, 6번 이런 말들보다는 1번 쪽에서 변수가 있다는 거 좀 체크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사경주가 이제 국산 육군이 1,400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 이번 경기는 9번의 위대한 질주를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뭐 3번의 중앙천수, 5번의 포티브로 이런 말들이 펼 텐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이번 경주도 뭐 1,400이라는 경주 거리 때문에 강축은 없는 그런 레이스죠. 뭐 위대한 질주가 지난번에 입상을 해내서 많이 팔립니다만 역시 1,400이기 때문에 뭐 위대한 질주도 강축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충마가 없는 게임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이번 퍼플로션입니다.
보면 이 9주 만에 공별 가지고 나왔는데 퍼플로션이나 마필은 기본 능력은 걸음반에 있는 마필이에요. 다만 이제 외측으로 사행하는 악벽 때문에 뭐 지난 3월 15일 경기를 보면 뭐 사행하면서 능력 발휘가 안 됐는데 문제는 뭐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교정이 됐습니다만 또 실전에서는 또 그런 게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안쪽 게이트예요. 이번 게이트라면 그 외측 사행에 대한 부담을 덜고 갈 가능성이 높죠. 안쪽에 딱 박혀서 가는 순간에는 뭐 직선적으로 접어들면 뭐 폭발적인 걸음을 이 편상에서는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기대가 됩니다. 됐습니다. 이 퍼플로션은 제가 2월 15일 레이스를 보고 너무 좀 안 좋은 인상을 가져가지고 포기를 했었는데 이 3월 달에 갑자기 이제 외곽급 사용을 하면서 공부를 가졌는데 이게 또 주행검사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죠. 그런 부분도. 네. 이것도 뭐 힘이 좀 늦게 차는 말이기 때문에 또 오히려 좀 늦게 나올수록 더 좋은 측면이 있지 않나 느꼈습니다. 이거 무엇보다 이제 안쪽 게이트가 정말 이런 말은 안쪽 게이트하고 바깥쪽 게이트의 그 영향을 많이 받는 마필이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라면 뭐 노림수로 가져가야죠. 알겠습니다. 또 뭐 9번의 위대한 질주는 좀 이게 좀 센만 아닙니다만 편성이 너무 또 약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팔리는데 또 걸리는 건 경주거리가 1,400이라는 게 좀 걸리긴 해요. 이게 묘합니다 이게.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앞서 나가는 마필 중에서 이제 8번에 바람의 질주라든지 5번에 뭐 포티브로 이런 말들 앞서는 5번에 포티브로 쪽에서 먼저 승부 들어갈 것 같은데 여튼 이번 경주 1400이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이번에 퍼플로션에게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고 있네요. 좀 참고 좀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오경주 들어갑니다. 오경주는 국산 6군에 1200으로 나오는 게임이 되겠고요. 자 이번 주 오경주는 4번의 포커스 라인 중심으로 배당을 돌아갑니다. 4번의 포커스 라인 중심으로 5번의 골드 스카이 또 1번의 대안의 명성 휴양 마필입니다만 1번의 대안의 명성은 꽤 많이 잡혔네요. 그렇죠. 일단 뭐 이번 경주는 출전 두수가 좀 일곱 단순합니다만 내용적으로 호조도가 굉장히 높은 데 있어요. 대련 마필이 의외로 많은 데 있습니다. 뭐 저는 대안의 명성이 공백을 가지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기에도 혈통적 기대시는 출전 마필에서 단연 돋보이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비록 지난 데뷔전에서 뭐 김용국 기술을 기승해서 승부를 하고 깨지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공백을 가졌다는 것이 대안의 명성의 어떤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한 단계 좀 더 힘이 차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것도 또 일본 게이트라면 뭐 액면적인 선행은 5번 골드 스카이가 없습니다만 안쪽에서 대안의 명성이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활짝 열려 있지 않나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뭐 4번, 5번 두 마리가 인기 많이 팔렸는데 이제 박 의원께서는 1번에 대안의 명성 그런해 주셨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주는 저는 7번의 아치입니다. 아치가 3월 20일 날 상당히 또 마지막 걸음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난번 경주 이게 또 1번 게이트에서 개나팔 했거든요. 그렇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1번 게이트가 인코스가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니고, 이 넉발만한테는 정말 독이 될 수 있는 여지가 큰데, 오히려 이 마필이 지금 끝번이잖아요, 지금 7번. 훨씬 좋죠. 그 정도라면 3월 20일 날 보여주었던 마지막 뒷심 충분히 발휘가 가능할 것이다. 어쨌든 뭐 4번의 포커스 라인, 5번의 골드 스카이 두 마리가 앞장을 뛰고 나가는 대끼리가 일단 팔리겠습니다만 1번의 대안의 명성 특히 7번 아치 마지막 한 발이 있습니다.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를 보시죠. 6경주는 국산 5군의 1300 핸디캡인데 아주 난전입니다. 입상 가능말들이 많은데 뭐 종합표상에는 2번의 삼도공주 그리고 6번의 신세계 신화의 두 마리 위주로 배당은 또 강의 좀 돌아가겠습니다만 결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많죠. 일단 뭐 인기 마필조차도 좀 불안불안합니다. 뭐 삼다공주하고 신세계 신화가 액면적으로 나와 보이는데 약간의 약점을 가지고 있죠. 일단 신세계 신화 같은 경우는 지난 4월달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겠고 지난번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대끼를 팔렸습니다만 한 발을 못 쓰면서 아쉬움을 남겼다는 점. 물론 이제 2주 만에 나오고 부담 중에 2kg 빠져있긴 했는데 지난번 편성에서는 좀 와줘야 되는데 못 왔다는 것이 역시 좀 걸리는 부분이고 삼다공주 연투긴 합니다만 이게 안말들 레이스에서 지금 약간 편성에서 지금 2연승을 거두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또 2kg가 늘어났고 또 순말과 같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삼다공주도 장담은 못하죠. 따라서 저는 보병은 10번 청성공주라고 봅니다. 물론 지난번 선거전에서 편성이 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여유가 많은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 청성공주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건 뛰면 뛸수록 걸음이 다 나오는 마필입니다. 워낙 힘이 늦게 차는 스타일이어서 따라서 지난번 승부전에서 뭐 바로 입상을 해냈고 또 복귀적으로 본다면 지난번 경기를 봤을 때는 뭐 크게 점수를 주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장난성이나 힘이 차가는 속도 이런 거 감안해 본다면 오히려 청성공주에게 좀 더 배팅에 대한 메리트가 있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그외에도 뭐 3번에 뭐 코지파크, 4번 원더풀 스타 또는 뭐 12번에 미스터 켈리. 이 미스터 켈리는 확실히 부중이 늘어나니까 네. 좀 걸음의 변화가 있더라고요. 조금은 무디어진 발걸음 그런 게 있고요. 또 13번에 호령지왕 이런 거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선취입이 가능한 말 중에서는 7번 서든 임팩트. 이게 지금 4월 3일처럼 좀 취입 작전을 하는 것이 지난번에는 10번 게이트에서 기습적인 선행으로 초반 무리해가지고 들명 잡힌 거 말하는데 이건 선취입이 다 되는 말 같아요. 원래는 힘이 좋은 말이기 때문에 7번의 서든 임팩트라든지 10번의 청성공주 이 두 마리가 좀 중배당을 낼 수 있는 숨어있는 복병이다. 좀 체크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7경주 들어갑니다. 혼합 4군의 1300 7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번 경주는 7번의 바람의 전설 7번의 바람의 전설 중심으로 배당 돌아갑니다. 7번의 바람의 전설 중심으로 5번의 플리트 코레도르 두 마리가 인기 막건이고 나머지 뭐 6번 김막힌 선택 4번의 월드 히어로도 좀 잡혀 있습니다만 뭐 큰 변수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바람의 전설은 논외로 쳐야죠. 뭐 비록 승분열이지만 부담 중량이 4.5가 빠졌어요. 52kg고 또 마음 먹으면 선행도 가능하고 뭐 선행권에서 능력 발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람의 전설은 인정이 되는데 다른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뭐 어플리트 코레도르가 좀 돋보이는 마필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어플리트 코레도르라는 마필도 1월달에 입상을 했을 때 첫 입상을 했을 때 6마신 차로 입상을 해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시동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발주도 계속 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나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배팅을 할 정도 거기다 대끼리라면 좀 불안한 선이 있지 않나 싶고 일단 인면적으로는 떨어집니다만 전 3만 꿈에 와도 기본적으로 이것도 힘이 늦게 차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어플리드 코레도로랑 비교를 해봤을 때 능력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마피는 아니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꿈의 대화 쪽에 배당의 메리트를 좀 더 두고 염두에 두고 배팅을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7번의 바람의 전설은 성문전입니다만 52kg의 정말 로핸드입니까? 이거는 뭐 거의 뭐 독등으로 치고 나가는 정보 같고 플레이트 코레도르는 최근에 그 편성된 경기 중에서는 이번 경주 가장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뭐 7번, 5번 이 두 마리의 인기마들이 입상하더라도 별 뭐 하등 문제일 게 없습니다. 저는 일단 인기마 입상 가능성을 가장 먼저 염두에 두시고 또 실전 배치돼 가지고 능력 발휘가 전혀 안 됐던 마필이 이제 3번의 꿈에 대하거든요. 터지면 이쪽이 아닌가. 그 4번이나 무조건 이런 말들보다는 3번 쪽에 배당 메리트가 있는 것이고 그런 마필의 능력이라든지 편성, 전개를 따져본다면 7번, 5번 두 마리의 인기 맵상 가능성이 있다는 거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8경주 신승훈의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8경주 국산 사고는 1600 핸디캡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9번의 에크미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가요. 9번 중심으로 뭐 1번 테리우스, 3번의 원일공주, 또 뭐 7번의 동남천하, 8번의 강산질 골고 나와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기본만 안전해 봐야겠죠. 그렇죠. 일단 뭐 에크미가 어쨌든 간에 물론 이제 안쪽에 테리우스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 승부전인데 선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지난번 경기를 통해서 거래 변화가 좀 확인이 온 듯한 그런 느낌까지 줬기 때문에 에크미는 인정이 되고 이게 1600이기 때문에 사실 인기 마필 중에 1600이 안 되는 마필들이 은근히 좀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8번 강산제일이 그래도 힘이 가장 좋은 마필이고 1600이라는 경주 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강산제일에게 충분히 다시 한번 입상의 기회가 오지 않았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번 경주는 솔직히 9번의 에크미도 전개가 휘말리게 된다면은 100% 장담할 수가 없는 구도 같지 않은 느낌이 있는데 또 경주는 1600m도 네. 상당히 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뭐 복승도 복승입니다만 뭐 삼복의 메리트는 충분히 내려가는 그런 게임이 되겠고 최근에 뭐 부산 경마 승부 경주에서 연거푸 굉장히 좋은 배당 쪽으로 적증이 나와 있는 만큼 이번 경기도 신승훈이 한번 재미있는 마필 한 마리
막관 중심에 세워가지고 잘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구경주가 박남균의 추천 경주인데요. 혼합 3군에 1200으로 나오는데 일단 뭐 안쪽에 있는 말들이 인기 맞아요. 이번에 볼드 킹즈 그리고 3분의 레디 웬유와 중심을 배당 들어가는데 자, 대발일까요? 이면은 뭐 이번 볼드 킹즈와 3번 레디 웬유와 두 마필밖에 안 보이는 그런 레이스죠. 문제는 이제 볼드 킹즈나 레디 웬유와도 무시는 못하는데 약간의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숨어 있는 목표 한두만 딱 노리고 할 텐데 볼드 킹즈 같은 경우는 뭐 데뷔전에서 입상을 해냈는데 편성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는 게 조금 걸리는 그런 부분이고 레디 웬유와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너무 좀 무기력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번 기도 선행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만 최근에 한풀 꺾인 어떤 그런 느낌을 가볍게 제압하면서 다시 예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냐. 여기 관건이기 때문에 액면적으로는 2번 3번인데 불안 요소가 그만큼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보병 마필 중에서 제가 한두 노리고 있는 마필은 조건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죠. 일단 줄어든 경주거리가 정말 너무나도 유리하고 또 거기다 컨디션까지 상승세를 그리면서 정상적인 컨디션을 찾아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2번 3번과의 경쟁에서 충분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배당이 굉장히 좋습니다. 배당을 노려가는 추천해줘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상에 일본에 나온 카리스가 미친 척하고 뭐 어차피 일본 개인이니까 네. 아무 생각 없이 세령 치고 나오면은 레이스가 굉장히 난전하는 얘기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엄청 꼬이는 거죠. 그 꼬였을 때 한 말 쓰는 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노린다면은 이 막연히 지금 액면 그대로 2번, 3번 이대로 안 끝날 수가 있습니다. 레이디 웬유와도 뭐 곱게 스랭 나갔을 때 레이디 웬유하지 뭐 싸우고 뭐 했을 때 그때는 뭐 마지막 한 발을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라온 카리스가 먼저 치고 나가는 조건이라면 레이스는 굉장히 또 긴박하게 흘러가면서 중배당이나 고배당 쪽으로 흘러갈 공산이 과연 커요. 그랬을 때 이제 경주거리 1200 단거리 추임 마필 한 마리 또 박경기에서 노려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좋은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에도 마지막 10경주 신승훈이의 승부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고배당 맞고 적중시켜드렸는데 꼭 한번 적중을 시켜드리고 싶네요. 이번 경기도. 자, 혼합이거나 1800 핸디캡이고 이번 경기는 뭐 강축이 없는 게임이 아닌가 느낌이 있는데 일단 액면 배당은 1번에 퍼펙트 질주를 필두로 3번에 3개 치고 4번에 모닝시대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가는데요. 근데 그 외에도 될 말들이 많아 보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기 마필이 뭐 1번, 3번, 4번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냥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마필 중에 한두일 뿐이지 정말 입상 장담할 수 있는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경주는 혼전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2번만 톱랜드 굉장히 재밌게 봅니다. 이 톱랜드란 마필은 힘은 좋은 마필이고 또 무빙을 뜨고 넘어오는 그런 마필이죠. 이런 마필은 빠른 페이스는 그 무빙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번 경주는 성산파총이 선행을 갈 정도로 레이스가 굉장히 느린 그런 레이스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톱랜드가 외곽에서 쉽게 또한 스무스하게 무빙을 띄고 올라와서 버티기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의 가치도 그렇고 톱랜드도 모처럼의 입상의 기회가 오지 않았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1번, 3번, 4번이 그나마 인기마로 팔리는데 아마 제 예상에는 배당판 딱 뚜껑 열리면 이게 뭐 10배, 뭐 11배짜리 배당이에요. 이게 대끼리로 팔리는 것 자체가. 그리고 뭐 인기마 팔리는 인기말들하고 덜 팔리는 복병마에도 능력 차이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인기말을 굳이 믿고 갈 필요가 없다. 뭐 복성도 괜찮고 삼복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무조건 배당 노려야죠. 이게 지금 숨어있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까 이제 박 의원께서 뭐 이번에 톤랜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뭐 5번에 성산패총이 다시 한번 독백 나가지고 버티지 말라는 뭐 그런 이야기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또 뭐 8번의 천연시대라든지 이런 말들도 충분히 승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제대로 한번 엮으면은 걸리면은 또 중배당 고배당으로 바로 직결됩니다. 바로 그 점을 노리고 난 신성의 승부. 자, 10경주 많은 기대와 동참 부탁드리면서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16경마 부산 교체 레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가겠습니다.